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2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월요일 시장을 맞이하기 전에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금요일에서 이렇게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장을 한번 경험을 하고 주말을 보내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주말에 아무리 피곤해도 월요일이 상쾌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또 이번 주가 네.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이에요. 엄청 중요한 한 주가 기다리고 있죠. 그쵸. 근데 일단은요, 그거 뭐 기대하면 좋은데 지난주 너무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 얼굴 봅시다. 피곤이 확 내려와 있는 거. 더 안 네, 좋아지셨어요? 피곤이 확 내려와 있는 여기저기서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곡소리가 물어보시고 나고 있습니다. 뭐 작게 보면 반토막, 크게 빠진 분들은 뭐 7, 80% 빠져 있는 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해서 지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좀 심한 하락이 좀 이어졌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시장을? 시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 본질에 집중해야 되겠죠. 시장이 본질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덜 갖거나 네. 다른 걸 하면서 보내면 어떨까 그 생각 해봤습니다. 그런 게 있죠. 뭐 흔들리는 건 나뭇잎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시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그겁니다. 얘기도 그런 있잖아요. 거군요. 영화 예. 대사에도 뭐 나오고 그렇습니까? 하는데 흔들리는 거는 뭐 시장도 사실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더 많이 흔들리는 건 우리의 심리 상태라서 뭐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외신 기사도 그렇고 저명한 그 투자자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의 가만히 방법이다. 계십시오? 네. 누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프로님. 이모, 근데 사실 예.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건 가만히 있지 말라. 변하는 세상에 네, 그런 같이 거죠. 이제 밟아쳐라 예, 했는데 오히려 그 멘트가 더 좀 와닿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멘트였습니다. 요즘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중요한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주말 사이 마감된 시장에 대해서 우리 장 부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투자에 좀 도움이 될 만한 ETF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한국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왔습니까? 이모항영 교수님, 아하, 드디어 우리 오셨군요. 이항영 교수님 오셨는데 네. 아쉽게도 우리가 또 자가격리 10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구정 이후에 예. 뵙는 겁니까? 설날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예. 아쉽지만 화상으로 화상으로. 이항영 교수 잠시 후에 만나서 네. 월가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 이 키워드가 계속 예, 나오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반복적인 거고요. 제가 금요일에 따로 준비 안 한 거는 네. 똑같은 제목이기 때문에 준비 안 했습니다.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과 성장의 우려로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너무나 그냥 명확한 그런 주제인데요. 요 주제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가 도대체?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올해 내내 계속 나올 키워드겠죠?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이 올 4번이니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 올 12월까지 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입니까? 예? 네 번 픽스입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아이비들 의견을 보게 되면 4번이 많은데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긴장됩니다. 네 번, 4번이야. 약 4번. 4번일 수 있을 것 같다. 4번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3번. 주간의 흐름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정말 보여드리기 너무 민망합니다. 주간입니다. 다우가 4.6% 빠졌고요. S&P 500이 5.7%, 나스닥이 7.6%가 빠지는 정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라고 좀 보여드립니다. 올라간 거는 유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옆에 있는 게 연중인데요. 연중을 보게 되면 다우가 5.7%, S&P 500이 7.7%, 나스닥이요 12%가 빠지면서 드디어 조정장이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하면 조정이고 뭐 약세장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이게 우리가 뭐 굳이 비교를 또 하자면 우리가 예.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엄청난 조정이 있었지만 뭐 약세장으로의 진입은 아니었잖아요. 예, 빠르게 빠져서 했지만 또 빠르게 네. 반등했거든요. 근데 그쵸. 이제 이번에 이 12% 빠진 게 앞으로 이어질 거냐 말 거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데 네. 어쨌거나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특별히 다음 시장에 대한 그림에. 흐름을 보여드립니다. 깊어진 조정, 나스닥 조정장 진입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과연 12% 빠진 다음에 반등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기대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반등한다 보고 있는데 이게 물론 법적으로 뭐 하면 뭐 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가볍게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빠지면 약간 조정이 길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곰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곰이 우리가 뭐 내려오고 있는 불마켓, 게 베어마켓에서 베어마켓은 하락장을 의미를 하죠. 제가 곰을 이렇게 시황에 가져온 지가 한 3개월 만입니다.
작년 가을에. 네. 근데 처음 가져온 거라서 제가 갖고 오면서 상당히 우려가 컸었는데 하여간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200일선과 주요 지수를 같이 볼 건데요. S&P 500부터 보겠습니다. S&P 500이 지금 보시면 붉은색 200일선이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바로 하야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예, 계속 그래서 이게 내려왔죠. 지금 팬데믹 이후 처음이거든요. 네. 약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 대비 8.75%가 빠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전문가는 예,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계속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본질에 집중하면서 내가 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그 종목의 수익률이 좀 줄었다고 해서 혹은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섣부르게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제가 믿었던 종목은 계속 가져가고 근데 또 그들 종목 중에서도 약간 좀 투기성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있죠. 예,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예. 시점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다우 보여드린 다우. 다우가 좀더 다우는 더 안 심한데요? 좋은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이틀째 200에서 밑에 쪽에서 내려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우 안에는 뭐 금융주도 있고 한데 다우가 왜 조금 더 심한 걸까요? 다우는요 종목 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7.35%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틀간 지금 하야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다우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좀 가는 모습이 나오지 네.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뭐 많이 빠져 있고요. 지금 3일째 하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5%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반등해야 되는데 더욱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밑으로. 그러게요. 네, 그래서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요. 2008년 이후에 최악의 연초 나스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맨 밑에 있는 게 뭐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고 그 다음이 2020년 올해 모습인데요. 아니, 이게 연초부터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기 정도의 그 다음의 수준으로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좀 약간 과한 측면이 있죠. 많이 과하죠. 네. 많이 과한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의 우려도 있지만 전년도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약간은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고 부담이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질 리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나오는 결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빅스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네. 모습 보여집니다. 지금 빅스가 주간에 33%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한 달 동안 60%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평소에 커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매매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그쵸. 일단 이럴 때 매매하지 마시고 아까 누구였죠? 이프로님? 이프로님. 가만히 계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런 어쨌든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금융시장 내 투자처의 방향성이 굉장히 좀 하락적으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의 시장의 하락이 좀 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가 그 기로에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실적 빅테크 발표하죠. 예, 종목들의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갖게 되면 또 나스닥이 이 반전의 영광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수요일 날 FOMC 미팅 끝나고 파월 연준의 기자회견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그분이 이런 시장 친화적인 발언할까 좀 궁금한데요. 네. 그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혹시 비트코인. 가상화폐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론의 거? 무서워해요. 사실 무섭죠? 너무 이렇게 24시간 돌아가는 예. 시장 속에 제가 지금 막 보고 왔더니 지금 35,000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고점 대비 40%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배경이 뭐 특별한 게 지금 있습니까? 약간의 그 버블 논란이 있는 상품은 다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그 도망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안 빠지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가져갈 만한 이유는 인플레 채지로 가져갔는데 지금 그런 의미가 없다.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SEC에서 또 다른 규제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믿었던 게 있었죠. 실적? 실적이었는데 엇간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얼마나 빠졌습니까? 예. 거의 하한가까지 너무 가는 심하게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P&G는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약간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 물론 결과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빠지면서 약간 우려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술주 관련해서 이제 넷플릭스가 지난주에 좀 실적에 대한 좀 좋은 그런 뷰를 제시를 했어야 하는데 네.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가입자 수 손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언급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반전되지는 못하는 완전히 상황이었어요.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게 다 안 좋아진 모습이 네. 때문에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그나마 우리의 4번 타자가 있거든요. 누구죠? 빅세븐. 어, 빅세븐도 보시면 네. 고점 대비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이 11%, 구글이 13%, 마이크로소프트가 15%, 메타 플랫폼즈가 21%, 아마존 테슬라가 24% 빠져 있고요. 엔비디아가 32%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비트코인 가격 관련해서도 예, 맞습니다. 그 영향을 기사가 받잖아요. 반영이 돼 있다고 더 많이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채굴도 어쨌거나 뭐 못하게 막는다고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성장을 먹고 사는 기업들인데 네.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많이 빠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그림 보시면서 한번 최근 시장 흐름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시면 그 왼쪽은 오른쪽은요 라지 올라가면 라지고 내려오면 스몰입니다. 밑에 쪽은 종목의 크기. 그렇죠. 밑에 쪽으로 보시면 왼쪽으로 가면 밸류, 오른쪽이 그로스입니다. 성장. 해서 보시면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게 작은 성장주 그렇죠. 15.9%. 저희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덜 빠져 있는 게 큰 가치주. 이걸 보시면서 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요도 랭크는. 저는 사실 저의 투자 성향이 정말 이제 20대 때는 저 스몰, 그로스 뭐 이런 종목들에 집중된 투자였는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있는 만큼 저는 이제 묵직하고 예. 큰 흔들림 없는 저 위에 저 초록색 네모칸에 있는 큰 가치주를 사실 큰 가치주. 선호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큰 성장주 12.2%를 많이 가 있거든요. 그쵸. 국내에서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가치주가 좋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번 주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한 주거든요.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오늘 할리버튼 IBM 실적이 나오고요. 내일은 G 존슨앤존슨 같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좋고요. 수요일은 테슬라 그다음에 테슬라, 보잉. FOMC 미팅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파월이 네. 시장에 대한 나쁜 얘기 하지 않을까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어디였죠? 이렇게 청문회 같은 데 인주청문회 나가서 상원 이제 뭐 12월쯤에 뭐 하려면은 약간 그 다시 양적 긴축. 네, 12월쯤에 예, 할 거다 예. 이런 얘기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쳤잖아요. 다시 한번 좀 그래서 시장 제가 친화적으로 보기에 나오지 파월은 않을까. 딱 4번만 할게요. 라든지 아니면 양적 긴축을 정말 오래 안 할게요. 라든지 어떤 그런 멘트가 나오면 명확한. 시장이 환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목요일은요 애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하겠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뭐 금융 정책 이런 것도 좀 불확실성이 많은데 지금 또 뭐 러시아발 뭐 이런 우크라이나하고 너무 좀 이런 상당히, 지정학적인 부분도 상당히 굉장히 안 그렇습니다. 좋아요.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고맙다를 찾는데 네. 너무 어려웠어요. 고마운 게 사실 예, 없잖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자, 맵을 보죠. 간단히 맵을 볼 건데요. 맵 봅니다. 주간 단위입니다. 1번 엔비디아부터 반도체가 포함된 건데 주간에 반도체 업종 속스가요.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뭐 종목들이 네, 저렇게 네, 빠지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졌고요. 2번 디즈니 넷플릭스입니다. 아니 넷플릭스 네, 어떡하죠? 너무 많이 빠졌죠. 일단은 가입자가 어려워질 것 같다. 아니 순중이. 근데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 사실 이게 가만히 있는 투자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안 되면? 뭐 손절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것은 손절은 각자 판단의 일인데 솔직한 얘기로 어제 매수하신 분도 있고 한 달 전에 매수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IB 의견을 바탕을 한다 그러면 지금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는 게 올가의 시각이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번 아마존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성장주다 보니까 그냥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4번 AT&T 버라이즌 같은 것들이 올라갔는데요. 아시겠죠? 워낙 버티는 종목들이고 그다음 옆에 있는 게 게임주인데 게임주가 오랜만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M&A 수치 전해지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은요. P&G 같은 소비재 기업도 올라가는데 너무 당연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예. 이제 고맙다 시리즈를 볼 텐데 뭐 앞서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네. 고마운 섹터는
통신주입니다. 통신주. 상대적으로. 한국 안전을 위해서 버라이즌 AT&T가 후아이브 출시를 연기하는 그런 상황을 결국 발표했습니다. 결정했군요. 연기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상황이니까 다시 네. 한번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고점을 찍은 코로나.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빨간 표에 보시면 지금 고점을 찍고 약간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전주 대비 8%가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정점을 지낸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이미 확산이 많이 됐었던 그런 국가에서 좀 정점을 찍고 많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제 엔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또 빠르게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국내는 7천 명 정도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미국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니까. 아쉬운 저기 뭐죠 다행이 다행이다. 아닌가?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 7천 명에서 10,000명대가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0,000명은 전문가들은 간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사실 10,000명 다음에가 중요한데요. 10,000명을 찍고 내려온다는 얘기 많으니까 이것도 역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림이 중요한데요. 역시 버핏을 제가 소환해 왔습니다. 버크셔에서 네. 왜 주가가 저래요? 지금 위에 있는 그 붉은색은 네. ARKK고요. 그쵸. 그다음에 파란색이 파란색. 그 우리가 좋아하는 버크셔 SA인데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2년 동안에 딱 금요일 날 붙어버렸습니다. 수익률이. 근데 ARKK 토끼는 100에 300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거북이군요. 그렇습니다. 거북이 버크셔 SA는 100에서 꾸준히 올라가서 150에 갔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혹시 100에 300까지 갔다가 150 내려오는 게 좋냐? 아니면 서서히 올라가서 150에 온 게 좋냐? 이제 뭐 네. 어떤 분은 초반에 토끼 수익률을 잡고 나중에 거북이로 갈아타겠다 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계시지만 있겠죠. 근데-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굉장히 교훈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은 천천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그림이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네. 길게 우리가 투자를 하실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타이밍 매매를 정말 환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대부분은 좀 네. 이렇게 길게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많이들 취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길게 모아가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하는 점을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토끼지 적으셨는데 남자와 상관없이 조금 천천히 가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빨리 간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좀 천천히 네.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꾸준한 게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맙다 시리즈 3가지까지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옷장 안에 쟁여둔 옷은 많은데 입을 만한 옷이 없어 괜스레 새 옷을 찾는 아이도 체면 때문에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어른도 깔끔한 디자인,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 미니멀한 디자인에 감성을 담아낸 가족주의 의류 브랜드 애도 어른도 에두아르도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8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을 이제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근데 출근길에 좀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가 안 좋은지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올해 내내 또 어떤 섹터에 어떤 네. 종목군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지도 고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2022년에는 뭐 지금은 성장주가 엄청 힘들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둘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뭘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네. 그 수익률 자체도 많이 흔들릴 거라서요. 그쵸. 사실 그러니까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게 나누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럴 때는 어떤 성향의 어떤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쉽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위주 아니면 가치주 위주 또 혼합 두 가지를 섞어서 되어 있는 상품들이 모두 갖춰져 있으니까 사실 그런 차원에서 매일 제가 나와서 3가지 정도 ETF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런 어떤 균형을 좀 잡고 가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면 어떡하죠? 약간의 그 꿈과 희망 같은 그런 기업들. 성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기업이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하는 가치주라고 보셔야죠. 그쵸, 그쵸. 애플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네. 이 두 이런 가지 게 좋은 거 주는 아닌가요? 네? 이런 종목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성장하는 그렇죠. 가치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FOMC 파월 의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과 실적. 가이던스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네. 사실 테슬라는 뭐 다 그래라고 하지만 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이 2개 회사의 실적은 꼭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많이 좀 꺾였어요. 앞서서도 네. 우리 장 부사장님이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데 섹터별로 봤을 때도 좀 확연히 엇갈리는데 이거 에너지 섹터만 많이 올랐던 건 좀 약간 특이점이 있었잖아요. 작년 그렇죠. 올해가.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주요 지수의 올해 들어와서 성과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이 앞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다우존스 5.7% 하락했고요. 나스닥 12% 하락했고 S&P 500 8% 가까이 하락했고 러셀 2000도 11.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3주 동안에 이렇게 많이 꺾인 거는 또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최근 3개월간 성과를 그래프로 살펴봐도 1월 들어서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가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또 그 러셀 2000에 투자하는 그 중소형 지수 역시 13%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만 딱 보시면 일단 대형 가치주가 가장 현재는 선방하고 있다. 그리고 소형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형 성장주의 실적 부진, 주가 부진은 상당히 골이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성장주, 가치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보고 네. 갈게요. 일단 성장주와 가치주는 명확하게 이게 딱 잘라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주 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 성장주는 미래 가치에 집중하는 주식이고 가치주는 현재 가치에 집중하는 주식입니다. 성장주는 이제 향후 매출가액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그러니까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다수 있고요. 가치주는 앞서 잠깐 그 부사장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P&G 같은 종목들, 성숙기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특성은 배당을 많이 한다는 점이 이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하방 압력을 계속 받는 상황에서는 배당 매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ETF 중에서 중형주 ETF를 활용한 순환매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여기 지금 화면 보니까 S&P 우리가 항상 500 얘기를 많이 들었단 네. 말이죠. 근데 S&P 400을 중심으로 한다. 네. 가장 큰 100 종목을 뺀 거죠. 그 어떻게 뒤에 되는 거라고 거예요?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101등부터. 그러니까 1등부터 500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네. 500 501등부터 900등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몇천 개 종목 중에서 네. S&P 네. 500을 빼고 네. 그럼 그런 모르는 거예요. 종목들이 되게 많네요. 상대적으로 많긴 그래도 국내에는 많이 알려진 종목들이 제법 있어요. 있어요? 뒤에 종목을 그죠? 보시면 그래도 오. 그나마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는 종목들이 제법 있고요. 네. 이제 잘 모르시는 것들은 이제 소형주에 가면 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쵸. 이렇게 하실 겁니다. S&P 400을 네.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S&P 400을 그러니까 그 사실 지금 상황 시장에서는 대형 가치주에 많이 아무래도 그 시장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지금 다들 대형 가치주 외에는 안 가지고 계실 게 뻔하고요. 네. 특히나 대형 성장주도 그렇고 소형 성장주들은 거의 뭐 금리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좀 배제하고 지금 상황이 아예 안 좋으니까 아예 깨끗하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대형, 중형, 소형 그리고 가치 그리고 성장 이렇게 나눠서 한번 판을 한번 보자 그런 판을 차원에서 보자. 좀 살펴드리고 싶고요. 네. 2주 전에 제가 그 대형하고 초대형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뒤에서 중형하고 소형을 말씀드릴 건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형과 소형주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보지 않는 게 좋다. 그렇죠. 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형주라고 하면 S&P 500,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량주, 블루칩 500개 빼고 그 뒤에 400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형주에 투자하는 ETF에는 그 뱅가드에서 출시한 VO라는 ETF가 있습니다. 뱅가드 미드캡 ETF인데요. 현재 주가는 한 $230 정도 되고 운용자산 규모는 $523억 정도 됩니다. 수수료율은 뱅가드 늘 말씀드리지만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ETF 중에 하나이고요. 0.04% 그리고 배당도 1.12%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중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로는 VOT가 있는데요. 이건 $215 정도 되고 운용자산은 한 $108억, 수수료율은 0.07%. 성장주다 보니까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서 배당 수익률은 연간 0.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 VOE는 현재 주가는 $144, 운용자산 규모는 $157억 정도 되고요. 수수료율은 0.07%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1.78%로 아무래도 가치주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종목들의 산업 비중을 좀 살펴보면 일단 VO는 IT가 22%, 금융이 19%, 산업재가 14%고요. 그리고 VOT는 IT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35%가 IT, 산업재 16%, 헬스케어 16%, 그리고 VOE는 금융이 31%, 경기소비재 13%, 산업재 12% 정도, 그리고 유틸리티가 11%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400개에서 한 200개 정도로 나눠지고요.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VO 같은 경우에는 중형 혼합주와 성장주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VOT는 성장주와 혼합주 해서 이것도 같은 67% 정도, 그리고 VOE는 혼합주가 47%, 가치주가 42%에서 한 90% 정도는 가치주의 성격을 갖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이게 종목 사이즈만 차이가 있지 스파이 V, 스파이 G하고 거의 흡사한 구조예요. 네, 예. 흡사하다고 네. 보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기업의 차이, 네. 기업의 크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는 사실 여러 가지로 여력이 많이 있는데 소형주들은 뭔가 예를 들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바로 직접 수익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VO 같은 경우에는 시놉시스, IQ비아 홀딩스, 자일링스, 엠페놀, 덱스컴, 케이던스, 펠로엘토,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포티넷,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하면서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예 모르는 기업만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네. 자일링스, 텍스컴 뭐 그쵸. 이런 들어봤던 기업들도 네네. 있네요. 또 IQ비아 같은 경우에도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 이제 진단 분석, 그러니까 MRO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진단 분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팔로알토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네. 펠로알토 역시 사이버 보안 쪽으로도 이제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또 포티넷도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아서 인수합병권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전체 비중은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상위 10개 종목이 한 7% 정도 들고 있고요. VOT 같은 경우에는 VO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대신에 그 종목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2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3% 정도 돼서 VO의 한 2배 정도 비중이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VO가 움직이는 거에 한 2배 정도로 많이 오르고 또 많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VOE는 여기도 낯설다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알려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캐리어, 우리 이 에어컨, 냉방, 난방, 기업 공조에 쓰이는 기업 건물 공조의 서비스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캐리어 글로벌이 있고요. 모토로라, 그리고 키사이트, 웰타워, 디아로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그리고 코테바 등 각 업종, 산업재와 또 금융 이런 쪽에서 그 나름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 있는 종목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비중은 한 10% 정도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될 텐데 주가가 너무 최근에는 곤두박질 치고 있죠. 네, 최근 1년 주가, 그러니까 사실 2주 전에 제가 이걸 두 편으로 나눠서 소개해드리려고 할 때는 이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그리고 대형주, 소형주에 대한 모습을 좀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급락하다 보니까 그림이 아주 안 좋아지긴 그쵸.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VOE, 그러니까 가치주에 투자하는 중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는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이 한 17% 정도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중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VOT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최근 3개월로 살펴보면 다 안 좋습니다. VOE가 그나마 1.1% 하락한 걸로 방어를 했는데 VO도 9% 넘게 빠졌고요. VOT 이제 중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1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뭔가 금융 정책이 좀 가파르게 나타날 때는 저는 종목들이 안 좋다라는 거를 또 ETF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러셀 2000 지수도 엄청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지금 오늘도 정리를 해 주실 텐데 그럼 이런 관련된 ETF도 최근에 수익률이 엄청 안 좋겠네요. 엄청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재밌는 건 앞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러셀 2000 지수가 하락한 만큼 나스닥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러셀 2000이 더 많이 빠졌었는데 그렇죠. 지금 나스닥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러셀 2000과 나스닥의 그 지금 하락률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러셀 2000 중심으로 투자하는 ETF 3개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몰캡 전반에 투자하는 ETF IWM이 있고요. 현재 $19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몰캡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는 IWO가 있고요. $246 정도 기록하고 있고 IWN 스몰캡의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 $154 정도 수준입니다. 이 종목들이 IWM은 금융이 22%, 헬스케어 16%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IWO는 IT 24%, 헬스케어 23%, 그리고 IWN은 금융이 36%, 산업재가 14% 되는데 이 세 개 IWM, IWO, IWN은 거의 2,000개에 가까운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역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살펴보면 아시는 종목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한 BJ 홀세일 클럽하고 시냅틱스 정도 아마 들어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어비스 버젯그룹 정도. AMC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네, AMC 엔터테인먼트 있고요. 그리고 IWO 같은 경우에도 전혀 생소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종목들은 뭐 투식스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업체는 광모듈 업체고요. 주요 통신사 서비스 업체들에게 광모듈 그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WN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메이시스 그리고 테넷 헬스케어, 체사픽스 에너지 등이 들어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고요. 구디어 타이어 앤 러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종목이 많다 보니까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이 될 텐데 IWM 같은 경우에 최근 1년 동안 7%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IWN이죠. 그러니까 소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가 7% 정도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IWM은 마이너스 7% 그리고 IWO는 무려 22%나 빠져서 지금 소형 성장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아예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3개월 수익률을 봐도 IWM은 혼합주는 지금 마이너스 13%고 그리고 IWN 그러니까 소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도 6% 마이너스 그리고 IWO가 17% 마이너스 나고 있어서 소형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은 좀 갖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시장이 반전될 경우에는 그만큼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오늘 그 중소형주 관련된 ETF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네. 향후에 시장이 반등했을 때, 반전했을 때 참고해서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까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한 1, 2주 사이에는 가장 좀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ETF는 뭐 인버스는 당연히 오를 거고 네. 그렇죠. 뭐 채권 관련한 ETF가 제일 수익률이 좋습니까? 네네. 지난주도 TLT 같은 경우에는 네. 수익이 플러스로 났고요. 네. 워낙 그 금리가 갑자기 또 약간 하방 압력 받으면서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TLT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게 크게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좀 지금은 그냥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좀 기다려보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상반기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하반기에 조금 전체적으로 지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반기 투자 전략을 지금부터 조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 네. 때가 되면 중소형주, 가치주뿐만 아니라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개인들이 갑자기 TLT를 매수하고 네. 또 가치주를 매수하고 막 네. 로테이션 막 하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되게. 그렇죠. 예. 네.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뭔가 적어놓고 참고를 하시는데 그렇게 막 썩 이걸 반영해서 막 가치주를 매입하고 이런 일은 개인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레버리지 인버스를 하시기 때문에 레버리지 인버스. 네, 이게 대신에 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뭐 이게 투자할 여력이 생기셨을 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무식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네. 이거를 IWM, IWO 이걸 다 외울 수 있는 좀 요령이 없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네. 요거는 네. 그 핀비지에 네, 저희가 핀비지. 맵을 매번 보여주시잖아요. 부사장님이 네, 소개도 네, 해주시고 네, 거기 네. 항목에 음. ETF가 또 따로 있어요. ETF 있죠. 네네. 거기서 모여져 있으니까 친구들끼리 모여 있어요? 네, 같이 다 매매? 모여 있습니다.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그리고 혼합 이렇게 다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좀 살펴보시면서 이번에 어떤 ETF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거 안 봤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핀비즈 사이트는 뭐 네. 여러 차례 우리 네. 맨날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또 ETF 탭을 누르면 ETF도 보실 수 있고 관련해서 이제 한눈에 어떤 ETF가 좀 가장 그 파이가 크고 많이 오르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오늘 이제 중소형주가 뭐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봤고요. 이 시간에 또 ETF 관련해서 한 번씩 월요일마다 쭉 확인해 보는 시간이니까 또 시장 하락할 때 우리가 딴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삼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니? 그런데 왜 안 먹어? 매일매일 챙겨 먹기가 귀찮아서. 정성농장 7호 홍삼 스틱 몰라? 홍삼 이제 매일매일 쉽게 먹는다. 하루 한 포로 건강하게 추루 홍삼 스틱. 스틱형 액상으로 간편하게 쭉. 홍삼과 정제수로만 만든 100% 홍삼 제품 추루 홍삼 스틱. 저온 추출이라 진세노사이드 함량도 높네. 오늘 먹을 홍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간편한 건강 습관 추루 홍삼 스틱.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되게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강환국 작가님 저 보면서 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3프로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만 쭉 봤는데 저 책도 궁금하고 강의도 궁금해서 그럼 들으셔야죠. 3개월 할부로.
저걸 무슨 상결합으로? 상결합으로 해요. 상결합으로 해야죠. 하면 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한국에 오셨지만 아쉽게도 자가격리 때문에 집에 계시는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뒤에 배경이 많이 다르네요. 네, 집에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한숨을 좀 거둘 수 있는 얘기 오늘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뭔가 희망을 드리면 좋겠으나 저도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2022년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다들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1월에 그리고 1월에서도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루 이틀 만인가요? 첫날 아마 사상지효과 간 다음에 S&P 500이요. 그 다음에 계속 흘러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앞선 코너에 설명 들으셨겠지만 S&P 500이 무려 7% 넘게 나스닥이 7% 넘게 떨어졌고요. 다우지수도 4% 이상 떨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첫 14일 동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주 반 정도 되겠는데요. 첫 14일 동안에 주가가 흘러내려간 것을 그림을 한 장에 그렸는데요. 그냥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2008년 이후, 그러니까 거의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린 것은 가장 큰 것은 역시 금리의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실적 시즌의 초반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오는 것이 부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금리와 PE입니다. 금리와 쉽게 해서 밸류에이션인데요. 이것은 단기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1980년, 90년대 이후에 S&P 500의 그림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왼쪽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것, 올라가는 것이 금리의 모습이 되겠고요. 노란 그림은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때 이것은 P입니다. P가 1990년,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는 27배까지 갔던 것들이 되겠고요. 최근에 다시 작년에 한때 25배 뭐 그렇게 갔다가 최근에 보면 많이 내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금리 이익 전망은 조금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대비 내려오면서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 21배 초반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찌됐건 금리가 상승한 시기에 PER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라는 얘기죠.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9월에도 있었고요. 작년에도 3월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시 이뤄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더라도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기보다는 작년보다 좀 올라가겠지만 플러스는 상당히 줄어드는 거기에다 이제 이미 시작된 이 실적 시즌이 지금 깜짝 실적이라는 게 별로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가 올라가고 있으면 진짜 슈퍼 깜짝 실이 팍팍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혹시 이익이 나더라도 지금 가이던스를 상당히 낮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넷플릭스도 그랬고 예를 들어서 JP모건, 블랙락도 다 마찬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재미없고 즉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익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니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은 안 좋은데 상품 가격 특히 뭐 유가 뭐 많이 달러 올라왔습니다. 뭐 이런 예. 가격들은 계속해서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유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유가가 저희가 추수감사절 이후에 떨어졌을 때 보면 75달러 정도까지만 회복하면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75달러는커녕 지금 85달러면 90달러. 지금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작년에 무슨 골드만삭스가 100달러, 유가 100달러 얘기하고 JP모건에서 150달러 얘기하면 다들 그러셨잖아요. 저도 말씀 공유해드리면서 저도 진짜 그렇게 갈까라는 걱정을 생각을 믿질 않았죠. 그렇지만 채팅창에서 보면 그 당시 보면 골드만삭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때문에 다수 의견이었는데 지금 85달러, 86달러 가니까 지금 100달러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JP모건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150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쳐놔도 지금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지금 최근 이틀 동안에 그나마 약간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문제는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간 속도. 여기서 그림 보시면 기울기가 문제인 거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작년 우리나라는 다른 미국보다 훨씬 빨리 금리를 많이 올려놨고 있냐. 올해 또 두세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지금 작년 이맘때 그리고 작년 사실 가을만 하더라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금리 인상은 2022년 보통 2번이었는데요. 은근슬쩍 작년 연말에 3번 되더니 지금 모두 다 4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골드만삭스가 4번 이상 얘기하면서 지금 3월 달에 일부에서 50bp를 단박에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속도가 빨라지는 것 자체, 즉 이 그림을 보면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 모든 것에 나오는 현상 중에 결과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 미국 달러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미국 달러는 아마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내 주식에다 단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미 미국 주식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과 아니면 미국을 주식을 지금 더 늘리신 분들이 항상 고민이 쌓여 있는 것이 달러입니다. 지금 보면 다시 1달러가 1195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1200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아마 신문지상 언론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많이 보여드리진 않지만 비트코인도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금융시장이 뭐라고 써있건 간에 딱 아까 여동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가를 지금 갖고 계신 분은 원유에 투자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별로 안 계시거든요.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금융상품, 대부분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상품 모든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 지금 1월 들어서 너무 가파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중에 아직 오미크론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여기 오미크론은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악재가 이렇게 많네요. 악재가. 진짜 악재가 너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외부적으로 환경이 좋은 게 사실 눈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외부 상황이 그래도 내부적으로 실적이 좀 잡아 먹어주면 괜찮은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많이 앞둔 기술주 중심의 시장은 좀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가피하게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우세한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구간, 앞서 말씀드린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전제 조건이 이익이 엄청 증가했거나 아니면 이게 엄청 증가할 것이라고 꿈과 희망을 확신을 심어주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팩트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기술주는 연초 대비 11.2%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나스닥의 하락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돼 있죠. S&P 500의 성장주,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또 성장주도 거의 비슷하게 11.8% 떨어져 있지만 앞선 코너에서 러셀 1000이다, 뭐 러셀 2000이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열일 안부장님 얘기하실 때 보면 연초 대비 러셀 1000에서 1등 또 1000개 중에 성장주 더 많이 떨어졌고요. 또 아시다시피 러셀 2000 들어가면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지금 큰 것들 중에서도 좀 가치 있는 쪽, 그리고 큰 것 상장주 약간 그런 것과 좀 작은 쪽에 좀 성장 섹터 있는 것들은 많이 더 하락폭이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동 앵커님. 네. 가장 아마 궁금하신 것은 이 조정 국면이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한 점. 가장 궁금하죠. 어떻게 이번 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회복될 겁니다. 네. 다음 주면 끝나요. 다음 주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하겠지만 네. 그럴 수는 없는 것이 되겠고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부터 더 내려가는 것일 텐데요. 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좀 전제 조건을 미리 말씀드리면 조정이라는 것은 고점 대비 10% 하락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되겠고요. 공식적으로. 이건 일반적으로 월가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네. 약세장은 이제 고점 대비 20%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 나스닥이 1971년에 생겼는데 66번째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과거 65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거 전에. 그럼 65번 중에 24번은 안타깝게도 약세장까지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확률은 37%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4번 정도는 더 흘러내려서 결국 20% 이상 떨어졌던 경험이 있겠고요. 물론 반대로 보면 3분의 2 정도는 좀 반등을 발휘했다는 거죠. 표를 보여드리겠는데 표를 보시면 약간 복잡하지만 작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플러스가 났다는 것이고요. 빨간색은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인데요. 칼럼으로 보면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인데요. 추세적으로 보면 위에 2007년부터 작년까지, 지금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그나마
초록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요. 최근만 보면 2011년 이후에 보면 대부분의 조정, 지금 같은 10% 이상 떨어졌을 때 보면 매수 기회를 였던 것입니다. 작년 3월 8일 이후에도 조정 진입 이후에도 보면은요. 일주일부터 줄곧 플러스가 났습니다. 1주, 2주, 3주, 4주 다 플러스 났고요. 2020년 9월 8일 이후에도 플러스가 다 났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랬다는 것이 되겠고요. 냉정하게 저희는 뭐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너무 장밋빛보다는 냉정하게 좀 이름으로 보시면 맞는데요. 1971년 이후 통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971년 이후만 보면은요. 그래프로 제가 바그래프를 6개, 7개 보여드렸는데요. 일주일 후에는 0.8%입니다. 한쪽이 있고 또 푸른색은 이제 미디안 가격인데요. 평균이랑 미디안 비슷하지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보면 0.8%였고요. 2주에 보면 평균 가격이 약간 내려갔지만 3주, 4주 보면 계속 1주, 2주, 3주, 4주 보면 전체적으로 미디안은 올라갔지만 평균 가격은 마이너스 났다는 것입니다. 다만 3개월 이후에 보면 2.2%로 좀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도 좀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사면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길게 갖고 가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과거에 좀 1971년 이후 나스닥이 생긴 이후에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바로 지금 뭐 1주, 2주에 반등할 수도 있겠으나 좀 마음에 좀 안정스러운 통계를 본다 그러면 2, 3개월은 지나야지 좀 제대로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가 지금 시기적 특성이 있죠. 첫 번째는 첫 번째 금리가 올라가기 직전이라는 거죠. 지금 대부분 3월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그 FOMC 열리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건 써놓고 시행에 대한 판단이 있겠는데요. 그럼 첫 번째 금리가 올라가기 한 3개월 전후에 보면 과거에 보면 약간 약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어떤 기폭제가 된 것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난달, 이번 달에 계속 7.6, 7.8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3월 달에 피크를 치고 약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인플레이션에도 하락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3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막 들어섰는데 물론 이게 BTU는 괜찮지만 지금 꿈과 희망을 주는 목소리를 아직 못 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나올 테슬라며 이번 주에 나올 애플이며 이번 주에 나올 페이스북이며 앞으로 더 꿈과 희망을 줄 줄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직원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익이라든가 금리라는 인플레이션 그런 원초적 문제에 보면 아주 한두 달, 두세 달 이후면 괜찮겠지만 지금 당장 최저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는 그런 노력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네. 이슈를 볼 텐데요. 좀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많이 하락했었던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좀 좁혀서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 하락을 가져온 것은 결국 넷플릭스 아니겠습니까? 2012년 7월 25일 이후에 10년 만에 최대 폭락을 했습니다. 22%가 떨어졌고요. 이것도 대표적이죠. 이게 숫자가 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딱 나온 거가 금년 상반기에 고객 증가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한 거죠. 많은 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런 걸 자꾸 하잖아요. 스퀴드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되고 요번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거 있잖아요. 돌 눈곱 이런 것이 엄청나게 또 인기를 끌고 해서 히트 작품이 많다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은 고객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유인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숫자거든요. 숫자에 대해서 회사 자체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 자체가 주가 흘러가는 가장 큰 요인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에 비트했다는 의미가 없고요. 꿈과 희망을 얼마만큼 세게 줄 수 있느냐. 그거에 지금 변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즈니나 로쿠 다 같이 떨어진 거죠. 넷플릭스가 경쟁이 심화되면 디즈니는 경쟁이 바로 디즈니가 딴 거는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디즈니 플러스가 경쟁이 심화되지 않겠느냐. 심화되냐 안 되냐. 똑같은 논리잖아요. 1등 형님이 지금 그 비즈니스에서 경쟁이 심화된다는데 다른 애들이 좋아질 수 없죠. 그러니까 디즈니나 로쿠는 약간 성향이 다르지만 로쿠까지 같이 떨어졌습니다. 워낙 큰 빵의 한 조시기 때문에 최소 20군데가 투자 코멘트를 발표했는데요.
무려 18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18곳이. 5곳은 투자 의견 자체를 내렸습니다. 물론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위에는 매도에서 중립으로 바뀐 예들이 있습니다. 더 벤처마크 컴퍼니라는 곳인데요. 이들은 워낙 셀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나마 너무 많이 셀 솔드 됐다는 얘기에서 과모대 됐다면서 좀 중립으로 바뀌었지만 매수를 하는 중립으로 하건 간에 목표 주가는 다 내려왔고요. 특히 트로이스트나 모건 스탠리나 모네스 이런 것은 매수 의견에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나 종합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더 극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이 하루에 $100 떨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주식이요. 목표 주가 668에서 557로 내렸고요. 전체 의견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벤치마크 컴퍼니는 워낙 이제 의견 좋지는 않았는데요. 약간 어려운 얘기 잠깐 해드리면 목표 주가가 470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목표 주가를 아예 없애고요. 적정 가치라는 표현을 바꿨습니다. 적정 가치라는 것은 fair price, fair value 이런 건데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적정 가치, 적정 주가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택으로 보면 우리 부동산에 보면 공시지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랑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가격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사도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것도 팩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촛불을 터뜨린 넷플릭스가 좀 불투명한 불확실성이 좀 짙은 전망과 또 현재 가입자 수 순증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미 월가에서는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려서 이 부분에 대한 희망을 좀 갖기가 쉽지가 않네요. 교수님 이렇게 의견을 내리면 보통 이대로 흘러가겠죠? 흐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나 부사장님의 보다 월급이 이제 수십 배, 수백 배 있는 사람들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진짜 자기네들의 소신껏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일치된 의견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은 좀 슬로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지금은 이게 발표가 아니라 이번 주 발표되는 기업이 진짜 꿈과 희망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는 국면은 약간은 지금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금리 인상 국면에서 그 기술주들의 기업의 향후의 실적에 대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더 많은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증가가 나와야 이것을 또 넘어서는 주가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을 찾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체감으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뭐 시장을 좀 멀리하라라고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눈 똑바로 뜨고 좋은 얘기를 더 많이 찾으면서 본질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실적이 잘 나온 종목만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정말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